네, 오늘 이 DS 단석이 16%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. 제가 오늘 장중에 찍어드리는 이유가, 자, 이렇게 최근에 이런 급등이 나올 때마다, 다시 한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매도세가 나가거든요. 근데 오늘 이 급등을 만들어낸 건 결국 이 개인들이 아니라 현재 외인들의 자금들이 다시 한번 2차 전지 섹터의 흐름을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. 그 흐름에 따라서 또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장중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고, 자, 그러면 상승하는 이유가 뭔지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. 그리고 DS 단석이라는 현재 기업 자체가 우리가 폐배터리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로서 엮이고 있었는데, 이걸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때 과연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할까? 그리고 그 끌고 가는 힘에 따른 또 조정이 나올 텐데, 이 조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은 2차 전지가 뭐 DS 단석뿐만 아니라 뭐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요.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모든 섹터들이 다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또 모건 스탠리인데, 이 모건 스탠리가 현재 반도체 쪽으로 쇼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,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쪽으로 이제 쇼 커버링이 들어가고 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나 이제 2차 전지 섹터에게도 상당히 좋은 호재로 발동이 되어 가고 있고, 이게 이제부터 다시 한번 이런 성장주 중심의 상승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만들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전기차의 이 빅사이클을 우리가 좀 봐야 하는데, 이 전기차의 빅사이클이 뭐냐면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고 2025년에서 2016년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대량 생산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봐야 하고요. 자, 두 번째로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있어요? 세 번째로 2차 전지 공매도 세력들은 현재 2026년 3월까지 전량 상환을 해야 되는 공매도 쇼 커버링 사이클이 있다.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이제 도래를 하고 있고, 결국에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조금씩 올라온다라는 건 이런 성장주 중심의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, 자, 오늘의 흐름을 보면은 반도체 쪽 섹터들이 상당히 죽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식으로 그냥 V자로 계속 가주면 좋겠지만, 또 그렇게는 절대 안 갈 거란 말이죠. 그리고 DS 단석 같은 경우도 이 최근에 어느 정도 수급을 보면은 이 외국인들이 좀 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, 이 기관계에서는 계속 매도가 나가고 있습니다. 물론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 나가면서 그래도 끌고 가야 하고, 단석 같은 경우 최근에 한 20일 정도, 한 달 동안의 투자 흐름을 보면요. 외인들의 물량들이 그래도 꽤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단기 바닥 구간이 좀 잡히지 않았었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래서 지금 일단 가격대를 보면은 가격대를 대략 이 정도 구간 박스권 내에 이 안으로만 일단 들어가는 게 우선적으로 좀 급선무다. 그리고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의 변동폭을 보여주면서 여기를 한번 뚫는 순간 한번 이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분명 그런 구간 동안 어느 정도의 변동폭이 크게 나올 거고, 이걸 아직 뚫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. 결국 목표가를 정해두고 가는 건 좋지만, 이런 목표가에 대해서 너무 그 가격에 빠져 있다 보면 대응을 못한다. 그래서 목표가를 두고 앞으로 난 투자를 하겠어, 이런 발상은 좀 나쁜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건 결국 그거예요.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, 이 금리 인하라는 게 결국 9월에 이제 9월 중순에 나오는 거고, 이 9월 중순에 나오는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수혜를 벌써 이 다우존스가 신고가를 영역을 계속 뚫고 있거든요. 그게 무슨 말이냐? 이 성장주 중심으로 이미 수급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. 들어오고 있다.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성장주고,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변동폭을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드려보고 싶은 건, 이 8월 5일 날 급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, 이게 DS 단석이 뭐 문제가 있어서 급락이 나온 게 아니라 뭐였어요? 우리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10% 가까이 지수가 폭락했던 날이잖아요.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폭락을 하면 반도체든 2차 전지든 뭐 바이오든 제약이든 다 이렇게 조정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, 뭐 우리 주가가 다 막 올라갈 것 같죠?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. 지금 고금리가 계속 진행이 되어 가다가 이게 금리가 동결이 되었고,
이제 금리 인하가 첫 시작이 거의 한 4년 만에 이루어지는 건데 4년 만에 이루어지는 건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급락이 한번 나와요. 그러니까 지수가 크게 한번 빠집니다. 그 이유는 이걸 또 우리가 재료 소멸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DS 단석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 9월 중순 혹은 10월 초쯤에 나올 것이다. 그 단기 고점이 나온 후에 지수가 분명 하락을 하면 할 텐데 이 하락이 그래도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. 가능성이 크다. 아마 반도체 쪽으로 더 큰 폭락이 올 것 같고요. 결국 그 폭락 뒤에 더 크게 상승하는 종목은 바로 이 성장주 중심의 2차 전지 산업의 섹터가 될 것이다.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, 여러분들?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타점을 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.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중요한 거 우리가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.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고점 신호를 어떻게 파악할까?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, 이 고점 신호를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고점 신호 같아, 뭐 저게 고점 신호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9월 금리와 같은 시장 파악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수급의 주체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가 또 중요합니다. 그리고 기술적으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이런 것들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앞으로 타점을 잘 잡고 나가는 게 DS 단석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다. 이 DS 단석이라는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재료를 분석하고 모멘텀을 분석하면서 끌고 가면요. 이게 그렇게 올라갈 종목이 아닌데 주가가 갑자기 왜 올라가지? 야, 기업에 문제가 없는데 주가는 왜 빠지지?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에는 이런 탑다운 방식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고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그래서 앞으로 DS 단석에 대해서 이런 시장 파악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되는 내용들을 제가 항상 공유해 드릴 거고 타점에 대해서도 제가 다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요. 010-2011-9671로 저에게 단석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단석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시겠고 제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저는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지.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지. 우리가 뭐 단석을 사랑해서 우리가 단석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?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는 건 결국 쌀 때 매수를 하는 게 핵심이고 비쌀 때 매도하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? 그럼 이 쌀 때 매도하는 게 과연 어떻게 쌀 때 매수하고 또 어떻게 비싸게 매도하는 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또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. 그만큼 말씀드렸던 이런 시장 파악이 가장 중요할 거고 여기에 따른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게 또 중요할 거고 여기에 따른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할 거고 우리가 분할 매도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둬야 할지가 또 가장 중요할 것이다.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던 수익을 보고 있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지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들 손실이 발생을 해서 뭐 손실이 100만 원 나다가 좀 올라왔는데 마이너스 한 뭐 60만 원 변했어. 근데 지금 손절하려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해. 근데 또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해요?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비중 조절을 해야 될 때는 손실 구간이라도 무조건 비중 조절을 해야 됩니다. 비중 조절을 하고 그 다음 스텝을 다시 바라본다라고 하면 수익 전환이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한 파악 그리고 DS 단석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파악도 중요할 거고 종합적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2차 전지는 지금 이 급등이 오늘이 끝이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분명 오늘의 흐름은 달라요. 지금까지 뭐 한 번씩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상승들이 분명 이 정도 거래량을 뛰면서 다시 한번 올라왔던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전에 이런 흐름들이 한번 보여줬잖아요. 이런 흐름들 이렇게 상승을 했던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때와 지금도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, 여러분들. 다릅니다. 왜냐면 이때 섹터 자체가 상승하면서 올랐던 게 아니라 분명 개별적인 또 어떤 그냥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던 것과 지금 2차 전지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어가면서 상승을 하는 건 다른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 공유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점들을 꼭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끌어 가시면서 DS 단석에 대해서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꼭 받아보시고 공유 받아보시길 바랄게요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자, DS 단석 더 갈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제가
항상 더 좋은 정보들과 탑점들을 항상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만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저 박프로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프로였습니다.